최근 브로스타운에서 일어난 전투 중 가장 치열했던 레온과 크로우의 대결. 크로우는 레온의 머리에 도구로 물든 깃털을 꼽아 승리하는 듯 하였으나 뒤늦게 나타난 레온의 지원군 리코와 발리로 인해 엄청난 부상을 입고 도망치게 됩니다. 사력으로 다이너마이크의 집을 빠져나왔으나 모든 체력이 고갈된 크로우는 브로스타운의 어느 작은 식당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뜬 크로우 앞엔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있는 불이라는 사나이와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비라는 소녀가 있었죠. 그 둘은 부녀지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다 새벽에 귀가한 비비는 집 앞에 크로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무작정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불은 우리 동네에 죽은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일상다반사인데 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냐며 비비를 혼냈지만 결국 지극정성으로 크로우를 치료하여 그의 목숨을 지켜냈습니다. 불은 항상 화가 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남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내뱉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속은 타인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까마귀 크로우를 보고 재수가 없다며 일진이 사납다는 말을 내뱉었지만 처음 받는 사람으로부터의 호의는 그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죠. 암살자였던 크로우는 불에게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불은 더 이상 사람들과 싸우는 삶은 살지 않겠다며 머물 곳이 없다면 언제든 자신의 식당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죠. 한편 브로스타운의 한켠엔 보석 쟁탈전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무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브로스타운의 무덤밭을 배회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티스. 그는 이름 없는 이방인들의 무덤을 파내 그들의 시체를 그의 실험실로 가져갔습니다. 축축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가득한 그의 실험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